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오늘은 테슬라를 포괄하는 좀 전체적인 전기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왜 테슬라 모델 Y를 이렇게 띄워놓고 있냐? 제가 아무리 테슬라이지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 그런 딱 그 정도의 테슬라이에요. 네, 사실 제가 이걸로 조회수를 뽑아먹으려면은 정말 자극적인 썸네일을 달고 이거 가지고 좀 더 뭔가 좀 제가 뭐 꾸며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그로를 끌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안 할 거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 커뮤니티 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모델 Y 지금 누수 이슈가 굉장히 핫합니다. 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누수라기보다 좀 결로에 가까운 그런 결로라고 표현해도 맞나? 응축수가 좀 응축수들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게 제대로 배출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좀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원인이 정확히 뭐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제한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좀 차의 결함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좀 말씀을 함부로 드리기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이런 게 있다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 Y 콘솔 부분 아래쪽에 뭔가 좀 응축수 같은 게 좀 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차는 부분인지 차가지고 정상적으로 건조가 되면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거는 결함일 수도 있으니까 리콜해가지고 해결을 해줘야겠죠. 다만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원인이 정확히 뭔지 지금 뭐 나온 게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제 요새 동영상이 평균 조회수가 최소 5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은데 최소한 그래도 몇천 명 분이 많으면 뭐 10,000분 넘는 분들이 보실 영상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만 일단은 인식만 시켜줘도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 목표 자체를 좀 충족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정말 잘 지켜보시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열심히 항의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서야 됩니다. 오너가 직접 나서야 됩니다. 네, 물론 이거를 보고 당장 테슬라 코리아에 전화해가지고 막 항의를 해가지고 막 이거 고쳐달라 리콜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제가 알기로 서비스 센터 분들도 지금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지금 원인을 찾는다고 지금 뭐 밤도 새시고 좀 그렇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거기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네, 정말 여러분들이 똑같이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런 거를 보고 모른 채 한다? 네, 절대 그러실 분들은 제가 겪어본 분들을 생각하면은 절대 그러실 분들은 아니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 이미 행동으로 나설 분들은 많이 나셨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함에 불구하고 이거는 정상이다, 이건 뭐 문제가 없다 그렇게 했을 때 좀 납득이 안 가면은 그때 한번 좀 이쪽에다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게 좋지. 아우 지금 문제니까 다 같이 이제 여기다 전화해가지고 항의합시다 이러는 거는 좀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거 일단은 좀 주지를 시켜드리고 좀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이런 뉴스를 봤어요. 네, 페달받는 전기차 해가지고 택시 시장을 공략 나선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는 뭐 제가 직접 뭐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뭐 이런 뉴스겠죠. 최근에 이제 택시들을 어떻게 이제 전동화 그러니까 전기차로 바꾸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을 하고 싶은 그런 뉴스 같아요. 실제로 뭐 제가 주 서식지가 뭐 송도니까 외제차 많은 거야 뭐 말할 필요도 없고 테슬라는 진짜 많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최근에 또 아이오닉5 택시가 또 은근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은 좀 오바고 한 2, 3일에 한 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요새 봤을 때. 이거 보면 굉장히 이쁩니다.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좀 디자인이 택시 느낌이 안 들고 진짜 어떤 좀 특이한 차 디자인도 특이하잖아요. 아이오닉5 저는 보면 볼수록 처음에는 별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실물 보니까 좀 괜찮다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뭐 괜찮으니까. 정말 이 차에다가 정말 조그맣게 이렇게 캡을 씌워 놓으니까 이게 귀엽더라고요. 진짜 이게 보니까. 실물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와 진짜 전기차 시대가 이렇게 좀 바뀌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 아이오닉5 택시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보일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아이오닉5 실구매가가요. 여러분들이 전기차 살 때 아이오닉5를 살 때 실구매가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일단 가격 자체가 기본 모델들에 비해 가지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스펙 대비해서 한 600만원 정도가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은 그렇고 이건 어차피 배터리 똑같은 배터리를 봐야 되니까 거의 한 700만원 정도 저렴한데 여기다가 롱레인지만 추가하고 그리고 뭐 스마트 센스 이런 것들 좀 저렴하거든요. 이런 거 좀 넣고 하면은 진짜 효율적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4천만원대에서 롱레인지 넣는 게 좋죠. 택시 하시는 분들이면 롱레인지 넣고
현대 스마트 센스 이 정도 영업용 정도 넣고 하면은 370만원 추가돼가지고 4,400만원 정도 추고가인데 보조금 받으면은 그래도 3천만원대 나오는 게 아니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아이오닉 택시, 전기차 택시 같은 경우에는요, 보조금이 한 600에서 700만원 정도 더 받습니다. 800만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인이 전기차 살 때보다 800만원씩 보조금을 더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구매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택시 오너분들, 그러니까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전기차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유류비가 원체 저렴해지고, 거기에 아이오닉5가 그렇다고 막 주행거리가 테슬라에 매달리지 그래도 한국 인증 400km 이상 나오게 되면 괜찮거든요. 게다가 이 택시 모델들은 이 앞뒤 전륜 모터 옵션이 없습니다. 택시 모델에 전륜 모터를 넣어주면 이제 택시 난리 납니다. 아이오닉 4륜 모델이 제로백이 5점 몇 초고 특히 시내 초반 토크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는 현대가 잘하는 선택 같아요. 택시분들에겐 죄송하지만 택시 모델에 전륜 모터까지 달려나오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만큼 이제 효율도 좋아지고, 왜냐면 모터가 하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가 뭐 출력이 딸리냐? 제로백이 뭐 7점 몇 초기는 하지만 워낙 초반 토크가 강하기 때문에 택시 오너분들은 이거 울면 진짜 만족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택시 운전자가 봤을 때 얘는 출력도 훌륭하고 이제 뭐 유류비도 거의 뭐 확실히 절감이 되고, 그리고 차도 좀 이쁘고 뭐 좀 편의사항 같은 게 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이 내부가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릴 예정입니다. 심지어 또 보조금도 많이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 아이오닉5 택시는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렸지만 옛날에 영상에서 올렸죠. 실제 보조금 터리범, 그러니까 테슬라가 한참 많이 팔리고 아이오닉5가 제대로 공급 못 될 때 테슬라 보고 전기차 보조금 터리범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아니다, 테슬라가 보조금 터리범이 아니라 실제로 보조금을 제대로 털어가는 거는 바로 현대 포터 그리고 기아 봉고 이 차들이다. 상용차들이 실제로 보조금을 더 많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기조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상용차들에 대해 보조금이 지금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샀을 때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용차들 그리고 이런 영업용 차들에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보조금이 영업용 차에 어떻게 보면 좀 집중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한 3가지 분류 정도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냥 별 생각이 없다. 딱히 전기차에 대해 관심은 크지 않고 그래도 테슬라 주식에 관심이 있으니까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당장 뭐 전기차를 살 계획이 없으시니까 뭐 택시에 뭐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든 뭐 아니든 뭐 별 관심이 막 그렇게 없으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뭐 친환경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 전기차를 직접 사거나 살 계획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별 와닿지 않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류, 당장 앞으로 전기차를 살 계획이 있는 일반인 분들, 그분들에게는 이렇게 상용차, 영업용 차들의 보조금이 많이 지급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야, 그거 보조금은 따로 나뉘어 있으니까 별 이상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국고 보조금이 있고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 이렇게 전기차 보조금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지자체 보조금은 이 비율을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반인들 대상 그리고 상용차, 영업용 이렇게 좀 보조금을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의 권한에서.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영업용과 사업용, 법인 이쪽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몰려있는 반면에 정작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은 좀 적은 비율을 가진 그런 시도들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기 택시에서 상업용에서 보조금 다 가져가니까, 정작 이런 일반인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못 가져가니까 굉장히 안 좋아하실 거죠. 이런 것들을. 그런 부류들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제가 그 일반인의 입장, 그러니까 보조금을 제대로 못 받는, 일반인이 보조금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은 이런 환경, 이런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미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대체로 이런 상용차들, 영업용 차들이 이렇게 전기차가 급속도로 늘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우려를 가지실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차들, 네, 영업용 차들이죠. 이런 차들이 많이 보급이 되면은 뭐가 문제죠? 네, 바로 충전 인프라가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런 차들은 좀 급속 충전을 많이 이용할 일이 좀 많아 보입니다. 실제 포터도 그렇고 이 택시도 그렇고요. 물론 자가에서 충전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실로
실제로 봤을 때 모든 집들에서 이렇게 전기차 집밥이 있는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요새 많이 늘리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충전해야 됩니까? 당연히 공용 급속으로 몰리겠죠. 따라서 일반인 분들도 이렇게 집밥이 없으면 이런 공용 급속이나 슈퍼차저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슈퍼차저 이용하신 분들, 네, 여기 뭐 슈퍼차저 뭐 많이 그나마 좀 늘어가고 있으니까, 테슬라만 쓰니까, 아직은 테슬라 외 브랜드 개방이 안 됐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낫는데, 아이오닉 5라든지 뭐 기아 니로 EV 그리고 EV6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공용 급속만을 노리고 이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충전하러 갔는데 막 택시가 쫙 깔려있고 영업용 폭터 봉고가 쫙 깔려있고 하면은 이제 와 진짜 이거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막상 전기차를 운용하시는 분들은 인프라가 아직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좀 전 보여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니 정부는 뭐 하길래, 야 정부는 개인 편이 아니냐, 왜 영업용 상용차에 이렇게 집중하느냐, 이런 변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렇게 막 전기차를 늘려놓으면은 기존에 있는 전기차 오너들 어떡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 사실 뭐 결론 짧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걸 안 보여드리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모델3가 뉴욕에서 이렇게 택시로 네, 움직입니다. 택시 같지가 않죠. 네, 이게 모델3 디자인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택시다운 느낌이 안 들고 진짜 좀 랩핑한 차 같은 느낌이 듭니다. 노란색 랩핑 멋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예상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영업용, 상업용 전기차가 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저는 좀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미 전기차 오너임에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각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기사가 있어요. 2015년 기사니까 지금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자가용이 있을 때 하루 평균 61분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차를 운행하고 이런 시간은 평균을 내봤더니 1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차를 출퇴근할 때 합쳐가지고 1시간도 안 되게 사용을 합니다. 물론 제 차는 이제 뭐 바퀴 달린 컴퓨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뭐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이 차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잠도 자고 유튜브 틀어놓고 영어 공부도 하고 넷플릭스로 DP 같은 것도 보고 차를 쓰는 시간이 굉장히 늘었어요. 정말로 제가 원래 타던 차에 비해서는 거의 배 이상 늘었다고 좀 봐야 됩니다. 실제로 테슬라를 타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주행했을 때 드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어딘가를 막 이렇게 싸돌아다니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이런 일반인 대상으로 일반인들의 이런 자동차 운행 시간은 평균을 내보면은 정말 1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24시간 중에 23시간은 주차가 돼 있다. 하지만 여기 영업용 차들, 택시 이 차들은요, 계속 돌아다닙니다. 당연하죠. 왜냐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 택시 기사님들이 일하시는 게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택시 기사님들이 주차해놓고 있으면은 그게 운행하는 겁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영업용 포터 그리고 영업용 봉고 차들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들 모두 주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루 평균 1시간 절대 안 될걸요? 전체적으로 평균 내보면은 이렇게 택시라든지 영업용 차들의 운행 시간은 하루 평균 따지면은 굉장히 최소 3-4배 이상은 좀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결과적으로 왜 정부가 이런 보조금 혜택을 우리에게 주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합니다. 정부가요, 제가 뭐 테슬라를 사면서 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인천 기준 1,380만 원을 받긴 했지만 정부가 저한테 보조금을 준 원인은 바로 이렇습니다. 지금 네가 기름차를 타고 있는데 네가 전기차를 탐으로써 이렇게 탄소 배출을 굉장히 좀 줄였으니까 이거에 대한 좀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게. 그리고 네가 이렇게 차를 사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이런 전기차로 전환을 많이 하겠지? 그러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이런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고 환경에 좋고 우리 후손에게 좋은 거니까 그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는 거지, 내가 너 테슬라 사라고 주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이 4인승 보급형 세단을 사면서 제로백 4.5초짜리 주행거리 이런 차를 사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너는 이걸 삼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줄였기 때문에 주는 거야. 이게 바로 사실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이유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고 국제적인 이슈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출력 좋고 모터 출력 좋은 이런 차 타라고, 이런 차 테슬라 좋으니까 사라 이렇게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반인들이 사게 되면은 길어야 1시간, 평균 냈을 때 주차되어 있는 시간이 23시간. 하지만 영업용 차들 어떻습니까?
이런 영업용 차들 보면은 주행시간이 굉장히 길죠. 그러면은 탄소 배출량은 영업용 차들이 많을까요? 이 자가용이 많을까요? 이거는 뭐 굳이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심지어 영업용 차들 중에 이 포터나 봉고 같은 경우에는 디젤이죠, 디젤. 이 차들은 서민의 발이라고 하죠. 물론 이거 하시면서 돈 많이 버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서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평균 놓고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운행이니까 이분들의 운행 시간을 줄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분들 특히 디젤차를 타면서 이렇게 탄소를 뿜뿜 이렇게 배출을 하는 이런 차들을 전기차로 전환하게 되면은 정말로 획기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택시도 그렇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내연차 같은 경우에 LPG가 대부분이지만 전기차는 탄소 배출량이 0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배터리를 막 만들면서 탄소가 배출되니 이런 얘기는 일단 뭐 제외하고 할게요. 뭐 요새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내연차보다 이 전기 모터를 가진 이 전기차의 효율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탄소 배출량이 적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 봉고 그 택배 운전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대부분의 분들은 그 택배 잠깐 좀 운전하실 때 차를 뭐 끄시는 게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좀 바쁘고 막 이런 막 치이시는 분들은 차를 그냥 공회전을 시켜 놓으신단 말이죠. 차 시동 걸어놓고 잠깐 뭐 짐 빼고 왔다가 다시 이제 차를 바로 가실 분들은 그때 지나가 보면 진짜 매연이 장난 아닙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 또 그러고 계시면은 이거 좀 문제가 있어. 지하 주차는 솔직히 문제가 있죠. 하지만 이게 전기차로 가면은 진짜 이런 냄새들이 전혀 없어집니다. 네, 진짜 없어요. 이런 건 진짜 우리들한테도 와닿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좀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택시라든지 이렇게 영업용 자동차들은 하루 평균 이렇게 차를 이용하는 시간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차들이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은 실제 우리나라의 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송 쪽에서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을 더 줍니다. 실제로 훨씬 더 많이 주고 그리고 좀 배정을 많이 한 게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이 전기차를 탔을 때보다 이런 영업용 상용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게 훨씬 더 탁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약간 좀 자금이 쏠려 있다는 거, 이렇게 세금이 좀 쏠려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익남은 어떻게 생각하냐? 네, 아까 말씀드렸죠.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변화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찬성하는 편이에요. 제가 전기차를 타고 있지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런 차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충전하는 게 불편해졌어라고 이 차를 탓할 게 아니라 이렇게 전기차 인프라를 깔아주지 못하는 정부를 탓해야죠. 정부, 만만한 게 정부가?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분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할 텐데, 그래도 좀 뭔가 민간, 이런 그런 분들보다는 좀 정부를 욕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정부를 좀 응원하는 거죠. 보조금을 좀 많이 좀 깔아주시고, 그리고 이런 충전 인프라 좀 잘 갖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런 변화, 택시들이 전기차로 변하고 포터와 봉고가 이런 전기차로 전환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전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좀 전기차 전반적인 그냥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그런 말씀 드렸어요. 뉴스보다는. 가끔은 제가 전기차 유튜버니까 나름 항상 테슬라 뉴스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읽어드리기도 하지만 가끔 이런 전기차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견해를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실 분도 있고 공감 안 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모든 분을 제가 공감시킬 수 있을 거라 저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으면 그게 공산당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